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은 언리얼 엔진 강의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하우입니다. 간단한 발표 아젠다를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요. 우선 현재 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리얼타임 엔진인 언리얼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언리얼 엔진 강의를 도입하면 학교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언리얼 엔진을 학교에 도입하기 전에 고려하셔야 될 상황과 또 강의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제 경험을 기준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대안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요. 오늘 세션의 내용은 실제 커리큘럼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효과적인지 또 머티리얼은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보다는요. 학교에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어떤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여러 개발사에서 3D 그래픽 디자이너로부터 해서 테크니컬 아티스트, 아트 디렉터를 통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업계에 있으면서 개발 컨설팅이나 기술 세미나 등의 기회가 많아서 교육에 대해서 조금 열려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연세 디지털 교육원에서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한 프로토타이핑 강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나 여러 교육기관에서 언리얼 엔진과 개발 관련 그리고 VR 관련한 강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교육 에반젤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날의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산업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리얼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건축, 자동차, 제조, 영화, 방송, 그리고 트레이닝 같은 모든 분야에서 리얼타임 엔진을 도입하려고 하거나 이미 도입하고 있을까요? 리얼타임 엔진을 통하면 바로 생성성과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처음 기획 단계부터 설계 마무리까지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클라이언트가 만족해야 일이 완료되니까요. 클라이언트만의 문제뿐만 아니고 회사의 팀원이나 혹은 어제의 나와도 커뮤니케이션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어제 나는 왜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왜 여기다 창문을 뚫어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컨셉 스케치와 도면을 그리고 수많은 발표용 보드를 만들고 또 모형을 만들고 CG 렌더링까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는 것이 없죠. 이게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런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시각화는 실제 제작 공정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 위치 하나 변경하려고 해도 우선 제가 확인을 해야 되죠. 또 제가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되고요.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설득을 편하게 하려고 하죠. 당연히 여기에서 발생되는 시간적인 비용 손실과 그리고 작업의 어떤 홀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기존에는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하면 할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소한으로 타협된 커뮤니케이션 횟수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리얼타임 엔진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리얼타임 엔진에서 창문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꾸면 됩니다. 제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바꾸는 순간 이미 알게 되겠죠. 리얼타임 엔진은 항상 최종 퀄리티로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여주니까요. 클라이언트에게 대한 컨펌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미 소스 컨트롤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클라이언트와 공유되고 있을 테니까요. 그냥 요청만 하면 클라이언트가 실시간으로 역시 최종 퀄리티의 결과물을 가지고 컨펌을 바로 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에 따라 당연히 더 많이, 더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퀄리티 역시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건축 설계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사실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효과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리얼타임 엔진의 도입은 어떤 산업 분야라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좋은 리얼타임 렌더링을 지금까지 안 썼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렌더링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의 리얼타임 렌더러는 실제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최종 결과물 퀄리티를 그려내기에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하드웨어가 급격하게 발전했고요. 또 이제 언리얼 엔진 같은 리얼타임 엔진이 레이트레이싱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물리적으로 엄밀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VR과 AR의 등장과 발전입니다. 미디어 전달 플랫폼이 VR과 AR로 넘어가게 되면요, 결국 오프라인 렌더링이란 개념 자체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고객에게 전달할 결과물들이 모두 리얼타임 렌더링을 통해 그려져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싫든 좋든 산업계에서는 리얼타임 렌더링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효과적이라도 리얼타임 렌더링을 도입하는 것은 역시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쌓은 프로세서와 노하우들을 모두 버려야 되고요. 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리얼타임에 맞는 새로운 공정을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산업계에서 리얼타임 엔진, 특히 게임 리얼타임 엔진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게임 엔진을 사용하면은 지난 25년간 게임 산업에서 이루어온 시각적인 어떤 그래픽 진보를 바로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리얼타임 엔진 중에서도 특히 언리얼 엔진이 현재 산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리얼은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진보된 3D 창작 플랫폼입니다. 현재 엔진의 풀소스 코드가 공개돼서 누구나 무료로 받고 누구나 엔진을 수정해서 고칠 수 있는 엔진은 상용 엔진 중에는 언리얼 엔진이 유일합니다. 또 이미 가장 높은 그래픽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보장하고 있고요. 제공되는 툴의 기능성이나 신뢰성, 또 가장 높은 수준의 멀티 플랫폼 지원 등을 볼 때 개인적으로 언리얼 엔진은 현재 가장 진보된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에픽게임즈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다음 스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얼마 전에 공개된 언리얼 엔진 5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ce bugs. It might be.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초고해상도 사양의 PC가 아니고 올해 발매될 콘솔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얼타임 렌더링의 퀄리티는 물론이고 프로젝트 제작 프로세스 전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혁신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풀버전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반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만한 파괴력 있는 기능들을 에픽게임즈에서 선도적으로 개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언리얼 엔진이 선택되는 이유입니다. 버추얼 프로덕션과 인카메라 VFX를 통해서 영화, TV 시리즈 같은 영상 매체에서 저희는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마블의 존 파브로 감독이 디즈니와 찍은 만달로리안이라는 스타워즈 외전인데요.
본격적으로 언리얼 엔진에 버추어 프로덕션과 인카메라 VFX를 도입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하나의 원형 세트장에서 LED 월과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리얼타임으로 배경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정말 이 모든 영상들이 대부분 한 장소에서 합성 없이 한 번에 촬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존의 영상 촬영 프로세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엔진의 높은 확장성과 실제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해서 방송이나 공연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웨더 채널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올 6월부터 이 웨더 채널에서 IMR 스튜디오라는 이 실제 세트와 가상 세트를 혼합한 새로운 스튜디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가수가 올 봄에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신곡을 발표한 영상입니다. 단순히 그냥 가수를 닮은 캐릭터가 나와서 노래를 틀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미디어의 새로운 혁신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해외 유수의 아티스트들이 언리얼 엔진의 파워로 새로운 차원의 공연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평창 올림픽 개막식부터 BTS나 워너원의 AR 공연, 그리고 최근에 SM의 비욘드 라이브까지 언리얼 엔진의 다양한 활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디어 전반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최근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 역시 최초의 트레일러 공개를 포트나이트에서 했습니다. 이는 미디어로서 리얼타임 플랫폼이 가진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축 분야도 한번 살펴보죠.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리얼타임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분야가 바로 건축입니다. 언리얼 엔진과 트윈모션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혁신을 이뤄 나가고 있는데요. 데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에 이 건축 쪽은 그래픽 퀄리티가 높은 프로젝트는 너무 많기 때문에 재밌는 사례 하나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미국 템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사용된 시각화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이게 미리 렌더링된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수집된 부동산 임대 데이터들, GIS 지리 정보 데이터들, 구글의 실시간 데이터, 교통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 데이터까지 모두 취합해서 실시간으로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저렇게 프로젝터로 투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대표되는 제조업도 제품 컨셉과 디자인부터 엔지니어링, 마케팅, 판매, 지원까지 언리얼 엔진을 통해 전통적인 공정에서의 물리적인 방식을 벗어나고 있는데요. 역시 데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쪽에도 이 리얼타임이라는 특성으로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가 쉐보레와 더밀이 제작한 휴먼 레이스라는 영상 프로젝트입니다. 이 더밀에서 제작한 블랙버드라는 프레임만으로 구성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촬영하면요, 최종 결과물에서 다양한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차량을 리얼타임으로 영상에 덧입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물론 최종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촬영 중에도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원하는 차량을 덮어서 리얼타임으로 더 쉬운 채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야는 바로 트레이닝과 시뮬레이션입니다. VR과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의 도입으로 특히 효과가 높고 적용 범위가 넓은 분야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이 의료라든지 군사라든지 다양한 교육, 제조 관련된 예시는 테크 데모라기보다는요,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국내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이 시력 보정 수술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언리얼 엔진이 이루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왜 언리얼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서 산업계에서 실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는 경우를 보셨겠지만, 이게 뜻하는 것은 앞으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언리얼 엔진을 위한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느리긴 했지만 최근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취업률입니다. 사실 리얼타임 엔진이나 VR에 대한 커리큘럼은 대부분 지금까지는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졸업생들을 취업시킨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죠. 게임 개발업은 너무나 고도화되어서 학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방식으로는 업계에서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게임이 아닌 일반 산업 분야라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언리얼 엔진은 현재 이러한 산업계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술과 툴들을 계속 제공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제공한 툴들은 이미 그 자체로 해당 산업 분야의 레퍼런스 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에디터를 배우게 되면 바로 그게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또한 언리얼 엔진을 학교에 도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제공되는 학습 도구에 있습니다. 언리얼 문서를 통해 엔진에 대한 기본 설명부터 기술에 대한 이론적 기반, 그리고 튜토리얼까지 저희가 직접 만든 수만여 페이지의 문서를 이미 대부분 한글화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언리얼 엔진이 교육에 가지는 큰 강점입니다. 또한 온라인 러닝 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동영상 강의 자료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러닝 센터는 특히 저희가 시차는 있지만 100% 한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들은 실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강의 자료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지 시스템 등으로 수강 이력을 관리하고 또 퀴즈 같은 것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가 수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지만 언리얼 문서나 온라인 러닝 콘텐츠는 아무 제약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비주얼 스크립팅 언어도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는 데 좋은 포인트입니다. 사실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는 다른 비주얼 스크립트와는 달리 C++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코어한 C 프로그래밍 기법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객체 지향 설계 능력을 가리키는 데는 사실 이만한 언어가 없습니다. 또한 당연히 엔진을 뜯어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엔진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을 블루프린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이 이 VR 게임인데요. 성공회대 미디어 학부 학생과 졸업생이 100% 블루프린트만 가지고 만든 사례입니다. 물론 게임 업계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C++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프로그래머로 취업하는 건 아니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요, 사례의 대부분이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블루프린트 정도의 수준 가지고도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충분히 통용될 만한 레벨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리얼 엔진은 창작자나 교육자들에게 완전 무료입니다.
무슨 조건을 달고 뭐 몇 명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 거 없이 자유롭게 학교에서 쓰시면 됩니다. 언리얼 엔진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실제 교육과 개발에 필요한 아주 효과적인 툴들도 지속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 쪽에서는 트윈모션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트윈모션을 인수해서 개인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프로젝트에서도 최상의 포토리얼리스틱 결과물을 내도록 도와주는 퀵셀 라이브러리 역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교육 쪽에서는 퀵셀을 잘 모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웬만한 규모 있는 업체라면은 이 국내든 해외든 게임사든 비게임사든 연간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내고 사용하는 이 라이브러리니까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짧게 보여드렸던 언리얼 엔진 5 데모 영상의 배경도 이 퀵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재밌는 게 퀵셀 사이트 가시면은 언리얼 엔진 5 데모에 사용된 에셋들만 따로 모아서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퀵셀에서는 브릿지나 믹서 같은 상용 툴 역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지로 보시는 것이 퀵셀의 믹서로 많이들 쓰시는 서브스탠스 페인터와 동일한 툴입니다. 이 교육기관에서 서브스탠스 페인터를 구입하시려고 하면은 시트당 꽤 비싼 비용을 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믹서를 쓰시면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엄선한 에셋들을 매달 대여섯 개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에셋들도 한동안 모아 놓으시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교육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무료 정책뿐만 아니라 에픽게임즈에서는 창작자나 창작자를 위한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메가 그랜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총 1억 달러의 자금을 통해 리얼타임이 도입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기관에서도 언리얼 엔진의 연구나 교육과정 구축, 학생 프로젝트 진행, 그리고 실제 엔진의 도입을 위한 어떤 비용까지 선정되신다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메가그랜트 같은 경우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투자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몇 년간 꽤 많은 학교에서 메가그랜트 지원을 받으셨는데요. 꼭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카데믹 파트너 프로그램도 현재 지원 중입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증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사실 각 나라별로 교육 환경이 너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현실적인 피드백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대한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럼 언리얼 엔진을 실제로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문제와 또 발생 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려고 하면 학교 입장에서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언리얼 엔진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언리얼 엔진은 일반적으로 큰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 언리얼을 잘 다루는 개발자들은 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때문에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사실 교육적으로 나오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또 신입 개발자들이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트레이닝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언리얼 엔진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어떤 충분한 수준을 가진 강사 풀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면은 이 교수님들이나 교육기관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입 방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하드웨어죠. 언리얼 엔진 도입하려면 비싼 장비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컴퓨터 다 바꾸기에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도입을 의외로 막습니다. 특히 이제 언리얼 엔진이 확실히 제한은 있는 게 에디터가 외장 GPU로 인해서 구동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외장 GPU가 없는 노트북에서는 구동이 어렵고요. 또 펜 소음과 발열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 VR이 아닌 언리얼을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내 이런 리얼타임을 도입하는 교육기관의 장비들이 아무리 스펙이 낮아도 기본적으로는 외장 GPU는 다 있기 마련이고요. 또 소음과 발열은 사실 VR이 아니면요. 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설정하면은
굉장히 낮은 스펙의 GPU에서도 큰 발열 없이 잘 돌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전까지 그 노트북, 아주 얇은 노트북에 지포스 950M이라는 칩을 썼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이게 미드레어에서도 한참 밑에 있는 그래픽 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팬 소리도 거의 안 나는 상황에서 개발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VR 콘텐츠를 강의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른데요. 이때는 권장 GPU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VR이 제일 문제가 인지 부조화인데요. 이런 인지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오큘러스는 75프레임, 그리고 바이브는 90프레임, 소니 같은 경우는 120프레임은 되어야 사람이 멀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죠. 따라서 이제 엔진과 상관없이 VR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일단 권장 사양의 GPU는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포스 2060이나 혹은 지포스 1660 Ti가 권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메인스트림의 그래픽 카드들은 사실 바로 아래 단계의 그래픽 카드들과 가성비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권장 사양은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정된 자금 안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저는 리얼타임 VR 콘텐츠라고 한다면은 CPU를 낮추더라도 GPU를 맞추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는 방해 요소는 바로 엔진이 너무 방대해서 학교 커리큘럼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들이 실제로 제공되는 툴과 기능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 자체로 이미 업계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서 툴에 대한 교육을 빼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언리얼 엔진은 학교 커리큘럼에서 도입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도입하지 않고 그냥 언리얼 엔진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하나의 수업에서 C++, 미술 대생, 3D 모델링, 장문, 그리고 음악 컴포지팅까지 한 번에 가르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사님이나 교수님이 뛰어나고 천재적이라 하더라도 전공 분야가 아닌 부분까지 잘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언리얼 엔진, 특히 이제 리얼타임 엔진을 가르칠 때 대부분의 수업 형태가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됩니다. 예, 그나마 과가 뭐 한 4, 500명 돼서 이제 학생들이 이 직군별로 해쳐 모일 수 있는 과는 조금 상황이 낮습니다만 한 100명 이하의 대부분의 과에서는 이조차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러닝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엔진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엔진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학생들이 잘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게 수업의 목표가 된다면 교수님들이나 혹은 강사님들이 큰 부담 없이 엔진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커리큘럼의 목표를 좀 좁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언리얼 엔진과 바이브를 이용해서 VR 게임을 제작하기 같은 이런 광범위한 수업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보다는 언리얼 엔진과 바이브를 이용해서 VR에서 워프 이동 방식을 구현하기 같이 훨씬 더 좋고 또 훨씬 더 이제 직군에 특화되어 있는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엔진을 도입하고 나서도 사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제 경험에 맞춰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컴퓨터 문제입니다. 구입과 또 다른 문제인데요. 우선 학교의 관리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로 이제 뭐 런처에서 프로젝트가 사라진다든지 또 실행할 때마다 추가 다운로드가 발생하다든지 하는 어떤 자잘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의 관리 프로그램들이 사실 PC방의 관리 프로그램처럼 일괄적으로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이제 윈도우의 레지스트리를 초기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알아놓지 않으면 수업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예를 들면 수업 때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해서 이 에셋을 받게 할 때 예를 들면 뭐 한 30명 중에 한 15명은 접속이 되고 나머지는 접속이 안 된다.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 대역에 의한 속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한편으로는 강의실 자체가 단일 IP로 묶여 있는 경우에 이게 단일 IP에서 너무 많은 접속이 일어나니까 이 페이지에서 차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앞에 사양 문제와 일맥상통한데요. 언리얼 엔진의 렌더링 퀄리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마켓에서 구하는 에셋들도 또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에셋들도
용량이 엄청납니다. 텍스처도 다 8K이고 그 볼륨도 엄청 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그냥 막 받으면 학교의 컴퓨터 하드가 바로 차버립니다. 그 외에도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좀 모아서 교수님들이나 학교 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또 몇 년 전부터 VR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이때 보통은 바이블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하지만 이 학교 강의실에서 실제로 바이블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본 결과 저는 바이블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여섯 대 이상의 장비가 필요하면은 바이브 같은 아웃인 방식의 장비는 쓰시면 안 됩니다. 서로 이제 간섭도 심하고 또 강의실 넓이에서 애초에 센서까지 포함한 이 어떤 설치 영역이 너무 넓어서 4대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위해서는 인아웃 방식 센싱을 쓰는 디바이스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관섭도 훨씬 좋고 또 좁은 공간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일단은 뭐 책상에 앉아서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 문서에 보시면은 몇 가지 기종을 적어 놨는데요. 사실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국내 정발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 학교에서 교보제 구입에 아마존에서 직구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삼성의 모델 뿐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러면 인아웃 방식의 센싱 장비를 쓴다고 해결이 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막 컨트롤러 같은 경우가 블루투스로 페어링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몇 번 설치하고를 반복하면은 이 HMD랑 컨트롤러가 서로 다른 PC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뭐 싹 다 초기화하고 새로 페어링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MR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가 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대가 켜져 있으면 사실상 페어링을 새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우선 강의실에 이런 장비들을 상시 설치하시고 보안이나 도난의 문제는 강의실에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실적인 부분으로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요. 최소한 장비들이 항상 지정된 PC에서 설치되도록 따로 관리 감독 방식을 정하셔야 됩니다. 소스 컨트롤 문제도 있는데요. 현재 언리얼 엔진에서는 소스 컨트롤을 4종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퍼포스인데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언리얼 엔진 에디터에 통합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에디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바이너리 파일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프로그래머가 아닌 다른 모든 직군들이 사용하는 에셋들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협업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다면 사실 언리얼을 쓰는 상용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퍼포스를 쓰기 때문에 학교에서 미리 퍼포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해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데요. 유료라는 점인데 이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재 퍼포스 같은 경우는 이 5 워크스페이스, 즉 한 5명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제 보통 5명 이하니까요.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만에 하나 5명 이상의 대용량 프로젝트를 쓰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SVN을 추천드립니다. 또 이 퍼포스나 SVN 같은 경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기처럼 온라인 스토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는 따로 서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이것도 큰 어떤 허들인데요. 이런 경우에 저는 AWS의 Educate라는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AWS에서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그 서비스인데요. 제일 좋은 점이 일단 신용카드 등록이 필요 없어서 학생들이 바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어떤 체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언리얼 엔진과 AWS를 통해서 소스 컨트롤을 세팅하는 방법은요.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 이제 언리얼 엔진의 협업 및 팀워크라는 라이브 스트림 영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4종류의 소스 컨트롤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언리얼 엔진 내 소스 컨트롤이라는 웨비나 영상을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담인데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는 영상들은 100% 한글 자막이 붙어 있으니까요. 꼭 자막 한번 눌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협업들이 사실은 리얼타임 엔진에서는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소스 컨트롤을 가르치는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소스 컨트롤에 대한 필요성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학기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양이 적고 또 그렇다고 다른 수업에 붙여서 하기에는 너무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뭐 기본적인 세팅 방식이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일주일이면 충분할 정도로 가르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 소스 컨트롤 사용에 적응하는데 보통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리고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프로젝트에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은 뭐 4달, 겨우 4달 하는 수업에서 한 2달을 그냥 소스 컨트롤 문제 해결하다가 날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사실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현업에 있어 보니까 현업에서도 소스 컨트롤을 처음 사용하시는 개발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우선 졸업 작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소스 컨트롤을 가르치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시고 졸업 작품이나 프로젝트 수업 한 1년 전이나 혹은 하다못해 반년 전에 엔진의 기본을 가르치는 좀 약간 이 난이도가 낮은 수업에 붙여서 강의 계획을 잡으시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학습 난이도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 학생들이 학습 난이도를 엄청 느끼는데요. 언리얼 엔진은 엄청 어려워합니다. 언리얼 엔진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첫 번째, 언리얼 엔진이 가지는 게임 프레임워크 같은 고유 개념들 때문입니다. 이게 개발을 하다 보면 이 게임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강력하고 직관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지만 사실 처음 엔진 받아서 설치하고 틀어보는 사람한테는 이거 막막합니다. 레벨이 비어 있는데 플레이 누르니까 막 캐릭터는 튀어나오고요. 뭐 만든 게 없는데 막 카메라는 돌아가고 저는 입력을 넣지 않았는데 방향키를 누르니까 막 움직이고 뭐 더 대단한 건 이제 코드를 까봐도 컨트롤러 액터를 제가 회전시켰는데 막 캐릭터 액터가 막 돌죠.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이 게임 프레임워크의 어떤 고유 특성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실제 게임 개발이나 콘텐츠 개발을 해보지 않으면 이러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 베이스의 그 학과나 수업이면요. 소스 코드를 싹 다 열어서 추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엔진을 강의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7, 80% 이상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직군을 대상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템플릿이 대부분 작업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템플릿인데요. 이게 아니라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완전 교육 템플릿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게임 프레임워크나 언리얼 엔진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템플릿은 저희가 그냥 막 만들 수 없죠. 예. 교육기관 일선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진짜 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한테 언제든 허심탄회하게 피드백을 주셔야 저희가 그것들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언리얼 엔진을 어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강력한 툴들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저는 이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자전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예, 자전거가 있는데 한 대는 아무 기능도 없이 핸들과 바퀴와 페달만 달린 자전거가 있고 다른 한 대는 핸들과 페달과 바퀴가 달렸는데 이제 핸들 옆에 모터, 컨트롤러 또 그걸 컨트롤하기 위한 버튼들, 조작 장치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 자전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자전거가 더 어렵고 어느 자전거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후자에 많이 달린 자전거가 장치가 많은 자전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더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것을 하려면 어려워지겠지만 그냥 핸들 잡고 조작해서 페달 밟아서 앞으로 가는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 기능이 없는 자전거나 기능이 많이 달린 자전거나 난이도는 똑같죠. 예. 언리얼 엔진도 저는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많은 것들이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찌됐건 주변에 현란한 스위치들이 붙어 있으면은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서 사실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이런 언리얼 엔진의 강력한 기능과 도구들에 현혹되지 않고 지금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게 세 번째가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언리얼 엔진을 어려워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는데요. 이게 제 경험상 저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이 언리얼 엔진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구글링에서 원하는 소스 코드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많은 학생들이 기술적으로 막히면은 그냥 구글링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막힌 기능을 작동하는 코드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복붙이라고 하죠. 복붙. 붓복이라고도 하고요. 언리얼 엔진은 사실 이게 거의 어렵습니다. 엔진의 툴들이 완전히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냥 단순히 스크립트 몇 줄 가져와서 넣는다고 해서 언리얼 엔진이 가진 이 좋은 퀄리티를 그대로 전달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언리얼 엔진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식으로 엔진을 학습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프로젝트 수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프로젝트, 그 많은 학생들의 그 많은 이 개발 단계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 코드를 가져와서 붙이는지 아니면 직접 개발했는지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부분은요.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평가하실 때 결과물의 시각적 퀄리티나 혹은 구현의 양을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아무리 작은 기능이라도 직접 만들고 또 계속 다듬어서 그 기능 자체가 얼마나 신뢰성 있게 잘 작동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이게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당장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로서 이제 시각적인 퀄리티 조금 낮아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 학과의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 몇 가지 안 되지만 몇 년 동안 언리얼 엔진을 실제로 학교에서 혹은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뭐 바이블 같이 정답도 아니고요. 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당연히 저보다 더 깊고 더 높은 레벨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를 이 세션을 통해서 꺼내든 이유는요. 첫 번째, 우선 언리얼 엔진을 이제 도입하고자 하시는 학과나 교수님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경력도 짧고 하니까 제가 놓치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 받고 공론화시켜서 다양하게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실 대학교 굉장히 어려웠죠. 출산율은 떨어지고 또 아시다시피 출산율과 함께 이 대학 진학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입학 예정자가 떨어지는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이쪽 과들은 게임 산업 쪽에서 취업률마저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참 마음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일어나는 비게임 분야, 일반 산업 분야에서 이 리얼타임 엔진 도입의 열풍은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또 학교의 교수님들에게 저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참 계획하던 많은 것들이 미뤄지고 홀딩되고 또 참 저희도 그렇지만 교수님들이나 학교들도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저희가 이제 학과나 교수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